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매춘부라는 주장으로 파문을 일으킨 미국 하버드대 램지오 교수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사의 구체적 로비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7일 JTBC가 보도한 하버드대 석좌 교수 관련 기록물에 따르면 1972년 9월 미쓰비시는 하버드대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당시 후지노 주지로 미쓰비시 사장은 하버드대 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의 법체계 발전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례적인 선물을 받아주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방문학자가 미쓰비시 석좌 교수를 번갈아 맡아오다 1998년 정식 교수직으로 승격됐는데 첫 수혜자가 바로 램지오 교수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기부금을 통해 교수직을 꿰찬 것입니다. 미쓰비시 기부 직후 다시 200만 달러가 더 들어가 1년 반 동안 모두 300만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에서 쓰는 보수적인 CPI 측정법으로 환산해도 200억 원이 넘는 거액이 하버드대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후 1980년대에도 1억 달러 가까이 더 들어갔고 현재는 기부금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이 지원은 지금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습니다. 마이크 혼다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은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위해 700억엔, 약 7,300억 원 정도를 미국의 재정을 쏟는다고 들었다. 교과서 로비에 쓰고 특별기금을 조성해 램지오 같은 교수직도 따로 만든다고 매체에 말했습니다. 매체는 이어 지난해 하버드대는 뚜렷한 이유 없이 외국의 거액 기부금 수수 현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연방교육부에 조사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로비 문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 미국 로비 기록에서 2019년 펠로시가 받은 정치 후원금을 봐도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확연했습니다. 17일 M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펠로시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은 1만 1,700달러인 반면 한국 로비회사로부터 받은 후원금은 1,00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해 로비회사가 미국에 지급한 정치 후원금의 전체 규모도 일본이 270만 달러로 한국의 2배나 됐습니다. 또한 우리가 워싱턴 연방의회에만 매달리는 반면 일본의 로비는 대학, 언론, 싱크탱크 등 전방위적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김영준 국방대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광범위한 로비 활동으로 자신들의 잘못된 역사마저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던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하버드대 석박사 출신의 한국학 전문가가 마크 램지오 교수의 위안부 비하 논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세계적인 한국학의 대가로 꼽히는 마크 피터슨 미국 브리검 영대 명예교수는 18일 위안부, 다시 한국을 자극하는 일본이란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피터슨 교수는 이 칼럼에서 램지오 교수 논문의 문제점은 피해자들이 어떻게 강제로 또는 속아서 위안부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고 변호사들만 읽을 수 있는 법적인 주제로만 국한시켰다는 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로 끌려간 피해자들의 사연은 한국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라며 일제강점기 때 위안부 강제동원을 피하려고 하얼빈의 삼촌집으로 보내진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이어 이 논문은 국가가 허가한 유학에서 이뤄진 매춘에 관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다며 법적인 문제 외에는 위안부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하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저자는 일본이 전시에 저지른 여성 착취 범죄 상황 전반에 대해서는 논하고자 하지 않는다라며 잠시 쉬었다는 이유로 병을 옮기거나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위안부들을 난폭하게 때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위안소의 잔인한 면은 위험하다 정도로 적힌 것이 전부라고 비판했습니다. 피터슨 교수는 일제의 난징대학살을 언급하면서 일본군은 전투를 치른 뒤 여자들을 강간하고 사람들을 죽이며 난동을 부렸다. 일본 정부가 자국 병사들의 성욕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위안소 운영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문제를 단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폐해를 낳고 있다며 그의 논문은 일본에 대한 한국의 오랜 반감, 불신, 증오에 불을 질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램지오 교수에 대해서는 공식 직함이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이고 일본에서 유소년 시절을 보냈으며 2년 전에는 일본 정부훈장인 우길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일본 사람이 아니지만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일본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해왔다며 이번에는 하버드 법대에서 나온 논문으로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며 다시 한국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피터슨 교수는 일본 정부의 행태와 관련해서도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입장을 고집해왔다며 일본은 전범 국가로서 보여야 할 사제와
동정과는 멀찍이 거리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987년 하버드 대학에서 동양학 박사학위를 받은 피터슨 교수는 브리검형 대학에서 30년 이상 한국학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안창호 선생의 손자 필립 앙커디 씨는 로런스 베카우 하버드대 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역사 자료를 기증하기 위한 협의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램지어 교수의 부적절한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라고 커디 씨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서한에서 우리 가문의 유물과 일본이 제국주의 강점기에 우리 가문과 한국에 저지른 짓을 고려하고 램지어의 발언에 직접적인 대가를 치르게 하는 차원에서 사료를 하버드대에 기증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논의를 끝낼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커디 씨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사료를 이전하는 방안을 두고 그간 하버드대와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는 진실을 추구하지 않는 것, 역사를 옹호하지 않는 것, 개인적 이익을 위해 역사를 수정하는 것의 대가가 무엇인지 교훈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디 씨는 하버드대와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인 인터내셔널 리뷰 오브 로우 앤드 이코노믹스를 향해서도 개탄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학술적 자유라는 허울 뒤에 숨어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며 직원들이 학술 자유 뒤에 자유롭게 숨어 위안부 여성과 관련해 그처럼 뚜렷하게 잘못된 의견을 토해내도록 내버려두는 걸 보면 하버드대는 우리 사료를 보관할 장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망언이 쏘아올린 공으로 보스턴의 매사추세츠 한인회는 하버드대 인근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스턴은 물론 매사추세츠주에 소녀상이 건립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지역에 소녀상을 건립하자는 의견은 보스턴 대학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 모임인 위홉에서 일부 나왔었다고 합니다. 매사추세츠 한인회는 이에 따라 위홉과 함께 소녀상 건립을 진행하기로 하고 본격적으로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모금운동을 벌일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특히 램지어 교수 사태가 계기가 됐지만 한인 후세들과 미국인들에게도 역사적 진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소녀상은 일본 정부가 가장 아파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하버드대 교수까지 매수해 역세곡에 나선 일본 정부의 작업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램지어 교수는 자기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17일 한국 언론에 이메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실리게 될 국제법 경제리뷰는 우려 표명을 통해 해당 논문에 실린 역사적 증거에 관해 우려가 제기됐다라며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3월호 인쇄는 중단된 상태지만 편집진은 온라인에 공지한 우려 표명의 글과 논문 내용에 관해 제기된 의견을 덧붙이는 형태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그대로 출판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전세계적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